전라북도 정읍시 한 주택 건물. 철친했던 친자매가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놓고 분쟁이 벌어졌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똑같이 짓고 똑같이 다 사고 똑같이 짓는지 다 아는데 내 집인데 왜 지가 팔아먹어? 1989년 의뢰인은 상대방인 친언니와 함께 82평의 땅을 매입해 공동으로 명의를 등기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 땅에 건물을 짓자는 상대방의 권유로 의뢰인과 상대방은 건축 비용을 절반씩 들여 건물을 지었고 밀었던 상대방에게 건물에 대한 명의를 맡겼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집을 팔겠다고 하는데 내 허락 없이 누구든지 사기만 하면 내가 집에다 부숴지른다. 내가 그랬어요. 죽어도 좋고 콩밥을 먹어도 좋고 좋다. 나는 이 양이 얼마나 살면 죽을 거 내가 선한이 벌어서 내 새끼들 12살 9살 먹어서 떼어놓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야구르트 하나 먹고 싶어도 진짜 안 먹고 나는 선한이 벌은 돈이야. 그거 벌어서. 의뢰인과 상대방은 건축 비용을 절반씩 부담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은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건물의 공유 지분에 대한 명의를 돌려달라는 사건 의뢰인 박정순 씨. 한편 상대방은 의뢰인인 동생과 노년을 함께 보내기 위해 절반씩 돈을 부담해 땅을 매입했고 건물을 짓게 되었다. 보이다가 고장나든 쓰다가 고장나든 내가 다 하죠. 일절 모르는 거예요. 돈만 세만 받아가려고. 그 후 땅과 건물에 대한 명의를 할 당시 의뢰인은 본인 명의 앞으로 된 집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의 건물을 상대방의 명의로 해놓았던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은 10년 동안 각종 세금과 재산세 등 건물에 대한 모든 관리를 부담해왔다. 또한 상대방은 방 4개 중 3개를 의뢰인에게 월세를 놓으라는 배려까지 했지만 상대방이 방 하나를 쓰겠다고 하자 어처구니 없게도 상대방에게 월세를 요구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축비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데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나와도 내가 다 치고 저는 까딱을 안고 세만 받아먹는 거예요. 방 3개를 다. 그런데 내가 방 하나가 필요해서 하나만 방을 쓰겠다는 게 딸도 시집도 못 가게 만든다 그러고 나를 불체질러 죽인다 그러고 4년 동안 이렇게 볶아먹으니 못 살겠습니다. 건물 명의는 의뢰인의 요구에 의한 것이다. 상대방은 실질적인 건물 소유주 역할을 해왔다. 의뢰인의 공동명의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건 상대방 박임순 씨. TV 생활법정 오늘의 재판. 자매간 건물에 대한 소유권 청구 사건. 생활 주변의 사건을 대상으로 한 본 법정의 판결은 관련 법률과 판례를 기초로 한 전문 변호사의 객관적 판단을 통해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며 실제 재판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2004 TV생활법정 제80회 자매간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 사건 법정을 개정합니다. 자, 오늘 나오신 의뢰인과 상대방 두 분은 친자매간이시죠? 네. 맞습니까? 네. 지금 이 문제가 되는 건물에 등기 명의는 어느 분 명의로 되어 있으시죠? 내 앞으로 되어 있어요. 네. 언니가 나보고 허자고도 않고 혼자 가서 했어요. 처음에 땅을 살 때도 같이 똑같이 들이 사고요. 친자매 간에 이런 분쟁이 생겼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의뢰인인 여동생이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언니인 상대방과 똑같이 반본을 해서 돈을 내서 집을 지었는데 저희 의뢰인 모르게 동생 모르게 상대방이 임의로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상대방께서는 혼자 단독 명의로 하셨어요? 집에 들어간 돈이 많은 게 내가 혼자 다 하다시피고 돈 1,600밖에 안 됐은 게 그놈을 돌아 그러면 내가 이전해주마. 왜 너무 뭐야 나 이전해주마. 그런 게 이전부터 해주라 그러면 돈을 주마. 나는 그렇게는 못 오겠다. 내가 그렇게 된 거죠. 네. 지금 그랬더니 지금까지 4년을 나 불처질러 죽인다면서 지금도 방 3개 싹 놔먹고 하나먹을 시에는 나는 부채질자서 내 몰래 내 허락 없이 팔아면 내가 집 짓고 내가 똑같이 지는데 내 몰래 왜 집을 내 집을 팔아먹냐. 나 금쪽같이 내 새끼들 눈물 빼가면서 나 불처질러 죽인다고 게 내가 했는데 예, 박정순 씨, 박임순 씨. 두 분 지금 다툼이 있어서 법정까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은 우리 재판부한테 설명을 하고 설득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서로 쳐다보고 말씀하지 마시고 재판부에 보고 자신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천천히 하세요. 예.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는
등기는 언니 명의로 되어 있는데 네, 땅은 예, 제가 땅은 두 분 공동 명의로 되어 있고 땅을 할 때요, 그 등기를 할 때 할때 하려고 상의를 그러는데 하지 않고 등기를 하여튼 땅을 하려고 돼 할때 있었다. 거기까지는 지금 인정이 되는 사실이에요. 근데- 네. 변호인들이 좀 변론을 진행하실까요? 지금 등기를 할 때 동생과 상의를 하지 않았다고 이제 의뢰인 쪽에서 질문을 했었는데요. 동생과 상의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죠, 그때? 그죠. 왜냐면 왜 땅을 이전해가면서 왜 등기를 제 앞에로 희절한 소리 안 온가 하고 먼저 땅처럼 세금 안 내고 의료보험 안 내려고 또 내게다 저렇게 포기하고 간갑다 하고는 나는 그런갑다 하고는 이게 땅 사서도 세금 한 번도 안 내고 내가 다 낸 건데요. 그러다가 그 의뢰인이 땅에 대해서 공동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죠. 왜 그러셨나요? 땅에 대해서는 땅에 대해서는 그때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지기권은 예. 네 앞으로 찾아라. 그래서 예, 예. 했지요. 토지 실명제 때문에 예, 그렇게 그때 하셨죠? 토지 실명제 때 하고 자, 지금 그 부동산 실명제 때문에 이제 공동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지금 의뢰인의 이 답변처럼 부동산 실명제가 95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이 부동산 실명제가 어떤 것이라는 건 다 아실 텐데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그 실권리자의 명의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돼 있었던 사람들은 다 변경을 했어야 했죠. 그래서 이제 의뢰인은 당시에 그 상대방의 명의로 돼 있었던 땅은 분명히 공동 명의로 등기를 요구하면서 집은 공동 등기로 할 하려고 것을 했는데 집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 처음에 집은 그때 당시에는 하려고 했는데요. 예. 집도 같이 해두려고 했어요. 그 조문사다. 근데 건물이 집을 지어놓고 그 등기를 안 냈어요. 안 내고 그냥 있었어요. 근데 없으니까 그럼 허작이 이제 그리고 집 있어야지. 팔아놓고 내 앞에로 하게. 그게는 이제 허작이 언니가 있어야지. 있은 게 말을 언니를 안 믿고 네. 뭐 어찌게 네. 하고 나중에 해도 되지. 같이 이제 올리면 되겠지. 그러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걸 동생 거를 사기를 친 거는 네. 내가 내 맘대로 팔아 알겠습니다. 몰랐다. 네, 의뢰인께서는 언니인 상대방을 믿고 당연히 언니께 공동 명의로 당연히 해주시겠지 공동 이렇게 명의로 해야지. 나중에라도 이제 생각하셨죠? 같이 허구지 하고 예, 그렇죠. 예. 한동안에 누가 이렇게 도둑질을 할 줄 누가 알았어요. 예. 그리고 내가 이래요. 현장에서 그 집을 먹고 싶어서 그랬으면 집 짓고 바로 그 등기 내서 내 앞에로 혼자 그게 힘을 나도 네, 아니요 저기 땅에 알겠습니다. 예, 여기 등기부 등본이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1989년에 상대방 박임순 씨의 명의로 돼 있다가 96년에 명의 신탁을 해지하고 공동으로 명의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대해서는 1997년 박임순 씨의 소유로 지금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가 돼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토지. 네, 세부요. 근데 이제 등기부 등본 건물 부분을 보면 네. 그 등기가 이제 97년에 우리 상대방 소유로 비로소 등재가 됐거든요. 네. 이 등기가 이렇게 좀 늦어진 이유는 뭔가요? 지금 그냥 그렇게 돼 있은 게 둘이 지었은 게 그냥 누가 뺏어가는 거 아닌 게 하고 냅두는데 한번 텔레비 본 게 세금이 등기 안 되면 세금이 나온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고 해야 쓰겠다 하고는 가서 한 거죠. 예, 96년 분할 등기를 할 때 건물에 대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당연히 언니가 등기를 할 때 그때 공동 등기를 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고요. 등기 소유가 없는데 어떻게 이전을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안 네. 했는데 언니는 어떻게 나보고 지가 세금 안 내려고 집은 건물은 안 하고 땅만 해갔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요 지금 나한테. 예, 예. 나중이라도 하실 그리고 생각이시면 그 언니에게 그럼 언니분께 같이 언니도 안 오고 저도 장사하고 몸도 아프건데 장사한 게로 이제 언니가 하자고 하려고 그랬지요. 얘기는 해보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공동 명의로 아니, 언니를 하자라고. 믿고 그랬지요. 집 질 때 언니가 나중에 그 의뢰인 몸도 의뢰인이 나중에 아드님하고 같이 와서 살면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말씀도 하셨죠. 예, 처음에 예. 집 땅을 살 때는 여기는 사서 저 아들이 다리가 좀 불편해 뻘정다리예요. 그래서 네. 누가 아들이는 사서 여관 지어서 주어라 그랬어요. 처음에 그렇게까지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언니를 믿었죠. 네. 그랬는데 공동 명의로 하자고 주장하신 적은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언니를 믿으시니까 난 내 차 말씀은 하신 적이 없으시죠? 말은 안 하고 같이 하려고 허구지 하고 그냥 이해를 네. 등기 하려고 갔대 하자고 네. 했지요. 그거야. 그럼 이제 돈도 주라는데. 언니 이름으로 건물이 등기되어 있다는 걸 언제쯤 알게 되셨어요? 이제 세산 사람한테 이제 뭐 볼 일 있어 가니까 비닐로 그냥 덮어놔서 옷이야 책이야 막 갔다. 그래서 내가 언니 세상에 나한테 가져가라고
전화라 내놓는다건 전화라도 하지. 세상에 여기다가 이렇게 땅에다가 마당에다 이렇게 내놓고 덮어놓으면 비우면 어찌려고 그러는가. 그때 그때 그럼- 하는 소리가 뭐라 하냐면 집은 내가 내 앞으로 등기인 하신 게 내가 팔아먹는다. 너 내가 팔아먹어 할 말 없다. 그때 처음 아셨죠? 예. 어떤 월세를 받아서 생활하게 해주셨었죠? 예. 예. 방이 4개 있었는데 3개는 놓아먹었어요. 저거서. 예, 3개를 나는 하고 하나 쓰고요. 예. 3개 하나를 썼는데 이제 따님이 결혼하시면서 사위가 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를 비워달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한 차서 나가게 되길래 내가 웃방 좀 쓸란다. 그랬더니 뭐란 거예요. 돈 30만 원 내놓으라고 그러대요. 내가 돈을 여기다 얼마를 투자했는데 네가 돈 30만 원 내놓으라 하냐. 난 죽어도 못 내놓겠다 한 게 딸 시집도 못 가게 오고 나 불질러 죽이불란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너 잘나 쓴 게 불질러 죽여도 괜찮을 것이다. 죽여라. 내가 그렇게 대답했죠. 일단 이 건물을 세를 넣으면서요. 내가 안 세입자와 계약을 할 때 의뢰인 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이를 묵인했고요. 만일 상대방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당연히 세입자와 계약을 할 때 상대방 명의로 계약을 했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에 대한 증거 영상을 요청합니다. 네.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주택의 세입자를 직접 만나서 주택의 사용과 명의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2002년 4월 달에 제가 돌아가기 전까지 사니까 이번 9월 달까지 살 거거든요. 박정순 씨랑 계약을 해주셨어요? 예. 이 관리는 누가 해주고 계시나요, 지금? 저기 다라벤 건물이라는 비가 오면 이제 새고 하니까 그런 거 이제 고치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쪽 아줌마한테 연락을 해요. 그러면 아줌마가 와서 이제 사람 데리고 와서 이제 고치기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상이 있거나 하면 이제 그 아줌마한테 연락을 하죠.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전세 계약서에는 상대방의 이름이 아니라 의뢰인의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의뢰인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의뢰인은 당연히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고 믿고 자신의 이름으로 세입자들과 계약을 한 것입니다. 자, 상대방은 의뢰인의 이름으로 세입자들하고 계약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죠? 그래요. 꼭 자기가 받아먹고 왔어요. 나는 예. 몰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전세 계약서에는 상대방의 이름이 아니라 이 의뢰인의 이름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당연히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세입자들과 계약을 한 것입니다. 자, 상대방, 그 동생의 이름으로 이렇게 계약서가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의뢰인의 명의로 세입자들과 계약을 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알죠.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은 두 분이 이렇게 돈을 모아서 건물을 짓고 또 세입자들하고도 의뢰인 명의로 계약을 했으니까 그 건물에 대한 권리는 두 분이 같이 갖고 계시다는 것도 인정하시죠? 아니요. 권리는요. 내가 예. 갖고 있어요. 지금 그 세입자하고 동생분인 의뢰인 그 박정순 씨하고 같이 그 전세 계약서를 맺은 것을 그냥 놔둔 것은 동생을 배려한 언니의 마음 때문 난 생각고 아니었나요? 한 거예요. 예, 월세를 받아서 생활하도록 언니가 배려를 하신 거죠. 네. 예. 그 집이 상대방 단독 소유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지. 이제 내가 권리를 갖고 있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세금도 안 내고 이때 안 걷다니 안 해놓고는 이제 와서는 예. 지가 세 내놓으라고 오히려 그러고 나를 붙여질러 주긴데 그거 용나면 하겠어요? 의뢰인께 질문을 드릴게요. 그 상대방 측의 우리 언니분 박임순 씨가 그 이 건물에 대해서 그 세금을 내왔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알죠. 그러니까 결국 의뢰인은 이 자신의 소유인 것을 알면서도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상대방의 명의로 등기를 했다는 것인데 이러한 이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 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법 746조에 따르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그 소유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뢰인 박정순 씨께 여쭤볼게요. 지금 예금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으세요? 대충. 한 6천이 있을 거예요. 6천만 원이 있으세요? 저희 그 의뢰인은요. 수억 대의 재산을 뭐 도피시키거나 숨겨놓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2002년 12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의를 제공한 사람은
명의를 부탁한 사람에게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부동산의 절반을 부당 이득했기 때문에 당연히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상대방은 의뢰인과 절반씩 돈을 내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건축물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권리는 저희 의뢰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의뢰인이 제시한 그 판결이나 판례는 모두 신탁자가 명의 신탁 약정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투기나 탈세 등의 반사회적인 행위가 없었을 때의 사건에 대한 판례나 판결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의뢰인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의 명의로 신탁을 한 것입니다. 그 전에 토지에 건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상대방이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유권이나 부당 이득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동에서 저쪽으로 보냈어요. 세금을. 근데 그 세금을 안 내려고 딱 그 옆에 집에다 그 영수증을 갖다 준 거예요. 놔주라고. 나 그 잘생기는 집에다가. 그래서 나보고 언니 가져가라고 여기다 갖다 놓는다고 지금 종업원 시켜서 여기다 갖다 놨어. 그리고 거부서고 세상에 양심이 있다면 세를 내야 값은 게 내야 할 것 아닌가? 근데 이렇게 안 낸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세금을 안 내려고 한 사람이에요. 내가 팔아먹어. 의뢰는 건축비의 절반을 부담했다. 그러므로 건물 소유권 2분의 1의 권리가 있다는 사건 의뢰인. 의뢰는 상대방에게 명의 신탁을 했다. 그로 인해 세금 및 관련 비용 모두를 지불했다는 사건 상대방. 과연 의뢰인은 건물의 소유권이 있는 것인가? 자, 상대방은 집을 지을 때 의뢰인의 돈이 들어간 것은 인정을 하긴 합니다. 얼마를 부담을 했죠, 동생분이 그러면? 1200 내가요. 이렇게 싸우길래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한 번 했어요. 건축주에 얼마 나도 정신없은 게 얼마나 받으셨어요, 온게로. 1300 받았어요, 온게. 아니요, 그것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쌈이 싼 게 한 번 만납시다, 한게로.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건축사분에게 1,300만 원을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예, 그것도 못 받았다라는 대답을 그러더라고요. 받으셨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는요. 이 당시 그 집 평수는 25평이었고요. 그리고 평당 13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건축비만 3,250만 원이었고 그 외에 부대 비용이 더 들어갔는데요. 자, 이 확인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시 들어간 비용을 보면 상대방은 이 3번에 나눠서 1,800만 원을 냈고 흙값, 집, 설계비 등을 포함한 가격 242만 원을 더 내서 총 2,042만 원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2번에 나눠서 1,200만 원을 냈는데요. 이 내용은 이 건축사에게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건축비 1,200만 원을 준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건축비를 1,800만 원 이상 지불을 했습니다. 1,000만 원 줘라, 1,000만 원 줘라. 이래서 내가 그래서 1,000만 원 주고 600 주고 200 주고 200은 띄어놓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본인이 줬어요. 지금요. 확인서가- 차 가량권을 주세요. 차가 1,800을 주었다면 내가 1,800을 줬는데 1,300만 원씩 한 평에 아니 130만 원씩 한 평에 했다면 그 사람 250만 원 덜 준 거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돈 받으러 갔겠어요? 상대방이 제시한 증거 자료는 객관적이지를 못합니다. 확인서를 작성할 때 건축업자는 상대방의 강요에 의해서 작성한 확인서라는 것. 저희는 그것을 증명할 증거 영상을 요청합니다. 문제의 건물에 대한 건축 비용에 대해 알고 있는 한 주민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전화 통화를 했는지 직접 문대기를 만나는지 했대요. 이 여자가 그래요. 이 여자가 나를 믿고 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입 갈 줄 모르고. 그러면서 250을 언니가 해준댔대. 그 남자가 공동으로이신 거 아니까 그 남자가 그랬대요. 동생한테도 연락해야지. 내가 돈 받아 가져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 동생 만날 필요 없이 내가 다 해결할게요. 그때요. 당시 집의 건축을 담당했던 당사자인 건축업자를 찾아가서 건축 비용에 대해 정확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25평이라는 것이 130만 원씩 하면은 3,250이에요. 한 번은 수명물을 한 마리나 받고 천리에 받고 나머지 지금 250만 원을 덜 받은 거예요.
엊그제 같은 일도 안 정신이 지금 흐려가지고 모르는데 소다 싸갖고 와갖고 은맥주 싸워가지고 왔나요? 그럴까 다 싸갖고 와갖고 그대로 내가 따가지고 그만 들었더라고 들려주고 있죠. 예, 들으셨듯이 건축업자는 상대방이 적어온 임의로 적어간 그 확인서에 그냥 도장 찍어달라고 하길래 찍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강요했다는 또 다른 증인의 증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대방의 증거 자료를 저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금액을 받은 확인서 누가 작성한 건가요? 그 사람이 썼어요. 건축업자가 직접 작성한 것인가요? 내용은 누가 불러주셨어요? 내용은 자기 이제 내가 한 것은 얘기하셨죠? 아저씨가 했으니까 그것은 다 아저씨가 써야죠. 그랬죠. 흙 드린 것도 아저씨가 다 하고 내가 돈 지금 그 지불했으니까. 건축업자는 누가 1,800만 원 내고 누가 1,200만 원 냈는지 기억 못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상대방께서 불러주셨죠, 그 내용을. 참 그 사람 이상하네 또 이 사람이. 건축업자가 스스로 작성한 거 맞죠? 예. 그리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인을 해준 거죠. 예. 이거를 해달라고 어떤 뭐 강요나 뭐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 억지 같은 거는 하지 않으셨고요. 이렇게 싸운 게 예. 좀 아저씨가 해주셔야 쓰겠네요. 예. 지금 확인서 내용을 보면은요, 이 항목을 보시다시피 초인종 부분에서는 글씨체가 이렇게 다릅니다. 내가 써. 예,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상대방 측인 박임순 씨는 영수증을 꼬박꼬박 다 챙길 정도로 상당히 꼼꼼한 성격이세요. 그래서 본인이 냈던 항목은 기억을 해서 이 부분만 본인이 지금 추가해서 와서 작성을 한 본 게는 겁니다. 안 써졌길래 네, 전화로 네. 했죠. 나머지는 왜 아저씨가 건축사가 그것도 직접 했는데 안 해줬어요. 그랬더니 작성을 하신 거고요. 그 아줌이가 써서 넣으세요. 그래서 내가 썼어요. 네. 예, 이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네. 네, 자료. 네. 상대방 대리인이 이 사건 건물 건축비에 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셨고요. 의뢰인은 1,800만 원을 아까 모두에 진술하셨듯이 먼저 1,000만 원을 내시고 600 두 번째 600만 원을 술 내시고 세고 200 세 주고. 번째 200만 원을 내셨죠?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언니 그 집진 사람 저는 알도 못해. 그래서 이제 받을 것이 있다기 싸서 그 뭐 집진 사람 전화번호라도 안 알려줘요. 말도 않고.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같이 내가 내 수단대로 해서 그 사람이 안 만날라 한다고 해서 내가 내 수단대로 해서 만나서 선이 3인대주 있어 내가 줄 거 있으면 준대. 가서 나 그 전화번호라도 알려준 게 말도 않고 옆에 집도 아는데요. 알려주지 말라. 알려주면 감정 난다고 알려주지도 않고요. 네. 세상에 지가 1,800 줬다는 소리 들어서 내가 듣고는요. 아니. 가서 믿고 그 사람이 그렇게 안 받았다면 쥐어뜯고 달라들 사람이요. 쥐어뜯고 나한테도요. 우리 집 쫓아와서요. 안 알려주죠. 그리고 쥐어뜯으려고 내가 문을 닫고 들어간 게요. 전화번호라도 알려주더라고. 들어간 게요. 앉으세요. 예, 문을 닫고 들어간 게 알려주더라고. 너 절대 안 알려줘. 자, 알겠습니다. 예. 타고다니면서 알겠어요. 문을 타고다니면서 찾기로 막 차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건축공사비의 절반인 1,800만 원 전액을 지불했다는 사건 의뢰인. 어디서 했으면 모른디. 의뢰인은 건축공사비를 1,200만 원밖에 지불하지 않았다는 사건 상대방. 얼마나 모르고 그냥 판단을 작년에 과연 의뢰인과 상대방은 건축비를 반반씩 부담했는가? 예, 집 관리를 상대방이 해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 영상 요청하겠습니다. 이 집은 지난 10년 동안 상대방이 모든 관리를 도맡아 왔습니다. 상대방과 함께 이 집에서 살았던 딸을 통해 집 관리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관리 하나도 안 했어요. 거실, 화장실은 제가 청소 다 하고요. 그리고 가스레인지, 냉장고, 세탁기는 뭐 이모 입건양 이거 다 같이 써도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뭐 이모는 돈은 돈대로 다 가져가시고 관리는 우리가 다 하시고 그게 말이 되냐고요. 예, 우리 상대방 측이 청구하는 금액의 내역을 보면은요. 각 세금의 항목이 있습니다. 총 지출 금액이 484만 3,260원인데요. 의뢰인의 주장대로 1,800만 원을 냈다고 했을 때 그 금액의 총 지출 금액의 반인 242만 1,260원과 방 하나에 대한 월세, 94년부터 2000년까지 기간 동안의 월세 480만 원을 도합해서 722만 1,630원을 반소로 청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료를 더 내기는 했지만 그것은 소액이기 때문에 청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각 세금을 냈다는 영수증 증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중에서요. 상수도 공사비는 1994년 10월에 23만 2천 원이 들었다고 하셨는데 집을 지을 때 같이 공사한 거 아닙니까? 영수증이 있는데요. 영수증이 있는데요. 영수증이 있을 아, 때 집을 저기- 지을 때 수도를 놓지 수도도 없이 그냥 살았단 말이야 그러면? 수도 공사하는 사람들이 영수증 받은 거요, 그것이. 아 그러니까 저거 다 들어갔을 거 아니요. 상수도 공사비 내가 저기 수도가에 세무서에 가서 냈는가 어디 가서 냈어요. 저희 의뢰인으로서는 세금 부분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이 상수도 공사비는 건축비에 포함됐다고 포함됐지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비에서 포함 절대 안 됐어요. 알겠습니다. 예. 저희 동생분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동생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니 거고요. 상수도 너는 거기 그리고 지금 상대방 청구 금액 중에서 월세 부분 1994년 12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작은 방 하나에 대해서 월세를 받았다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데 그때 방 하나에서 받으신 돈이 다 모두 합쳐서 얼마쯤 되세요? 그 그냥 받아 쓰신 게 뭐 얼마 안 돼요. 저 하나만 1년 살았지. 예. 그건 그러고 나중에는 2달 살다 1달 살다 비워놓고 혼자 있는 아가씨만 들어간 게 오들 안 해요. 2년도 안 됐죠? 월세 받은 게 그 방에 대해서. 2년이 뭐예요? 그래서 받은 돈이 한 120만 원 정도 되시죠? 네. 예. 예,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그 집을 지으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상대방의 딸을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예, 상대방 딸을 본건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증인 법정으로 나오세요. 예, 신문의 진행은 상대방 변호인 요청에 의해서 증인에게 차단막을 설치한 채로 진행하겠습니다. 의뢰인 증인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의의 없습니다. 예, 진행하시죠. 예, 증인은 처음 집을 지었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셨죠? 언제까지 사셨나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까지니까 2001년 10월 23일까지. 그러니까 94년부터 2001년까지 예. 사셨죠? 예. 예, 예. 이번에 그 엄마와 이모분, 그러니까 상대방과 의뢰인의 다툼이 있기 전에 네. 혹시 이모분께서 네. 그 공동 명의를 요구한 적이 있나요? 그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세금은 계속 누가 냈죠? 그러면 집에 대한 세금은 저희 엄마가 냈습니다. 확실히 엄마가 내셨나요? 예. 예. 엄마의 필적을 입증할 만한 그 종이를 하나 갖고 오셨죠? 네. 예. 아까 그 건축사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예. 엄마의 필적을 좀 입증할 만한 자료를 지금 따님이 갖고 오셨는데요.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엄마의 필적을 지금 따님께서 직접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있었던 그 확인서의 그 네. 필적하고 다르다. 초인종이라고 쓰인 부분은 그 아마 부분만 같고 나머지는 네 다르다는 거. 네. 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뢰인 변호인 반대신문. 세입자하고 계약하고 세를 놓을 때 네. 이모 명의로 의뢰인 명의로 계약을 했지요. 네. 그건 알고 계세요? 네. 따님께서도 이 건물에 대해서 이모가 어느 정도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시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네. 예,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 상대방 지금 저 집값이 얼마 정도 됩니까? 땅하고 집하고 다 같이 판다고 할 때 한 얼마 잘 정도? 모르겠는데요. 안 내놔봐서 모르는데요. 그 앞에 70몇 평이라고 하는데 1억 2,500 받았다는 소리만 들었어요. 네. 자, 이제 재판 마칠 테니까요. 그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최후 진술하세요. 저는 저 집을 건물을 내가 찾아서 아들한테 이전해주고 싶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대울 같은 집 건물에서 지금까지 언니가 그때 이제 들어가서 딸 그 안에 살고 그 딸도 살고 그리고 저기 뭐야 집도 돈을 받으려면 그때 따져서 받지 이제 10년 넘었는데 와서 이제 무슨 수도세 찾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하니까요 억울해 갖고요 진짜 하늘이 알고 땅이 아니까 그거야. 나는 그냥 들어간 거 나를 보상해주면 팔아서 똑같이 나누자. 나는 그 생각이네요. 자, 의뢰인 변호인 최후 진술하십시오. 우리 옛날 얘기 중에
의 좋은 형제라는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추수를 끝내고 반반씩 형제끼리 벼썸을 나눕니다. 그러나 형은 동생이 새로 신접 살림을 시작했으니 많이 살림이 부족하겠지. 동생은 형님네 가족이 많으니 더 쌀이 필요하겠지. 어두운 밤에 벼썸을 지고 서로의 벼썸 위에 올려놓으려 하다가 길거리에서 마주칩니다. 그리고 형제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는 아름다운 얘기가 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남남이 아니라 지금 피를 나눈 자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돼버렸습니다. 집을 지을 당시에는 분명히 반반씩 건축비를 대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건물에 대해서도 같은 두 사람의 공동 명의로 해놓자는 것뿐입니다. 다시 한번 공동 등기를 해줄 것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상대방이 그동안 지불했던 세금 중에서 상수도 공사비를 제외한 재세금 130만 5,260원은 지불할 의사가 있으나 그 이외의 비용과 월세는 지불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네, 상대방 의뢰인 최후 변론하십시오. 네. 예, 지금 의뢰인 변호인께서 옛 전래 동화까지 인용을 하시면서 형제애를 강조를 하셨는데요. 바로 그랬기 때문에 우리 상대방 박임순 씨는 동생을 위해서 정말 많은 정성을 들여서 보살펴 왔습니다. 동생이 정읍에서 뿌리 내리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언니인 박임순 씨였습니다. 동생의 입장을 많이 배려해 왔기 때문에 토지를 구입할 때도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의뢰인의 요구대로 상대방의 명의로 등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 실명제가 발효가 됐을 때는 동생이 요구를 해서 분할 등기를 또 해줬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집에 대한 소유권은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금 때문에 의뢰인은 땅은 가져왔지만 집에 대한 소유권은 포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상대방 박임순 씨는 그동안 집 관리와 또 각종 세금을 다 자비로 들여가면서 실질적인 소유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 해왔고요. 더 이상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집을 팔아서 의뢰인과 상대방이 반반씩 배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동안 상대방이 지불했던 세금을 비롯한 금액인 722만 1,630원을 반소로 청구하겠습니다. 네.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끊임없는 분쟁. 그 해결을 위해 TV사회법정이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공정한 해석과 명쾌한 판결로 시청자 여러분의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자매간 건물 소유권을 놓고 벌인 오늘의 재판. 청구 원인이 뭔가요? 원고가 필요한데 원 소유권이 청구하니 부담이. 과연 의뢰인의 소유권 청구는 받아들여질 것인가? 법적으로 자기 의사를 정리해서 표시한. 재판부의 신중한 논의는 계속되는데 나누겠다는 그 말의 전제는 예,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저희 재판부에서 판단하기는 이 의뢰인과 상대방의 분쟁은 다름 아닌 명의 신탁 제도라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법관념과 도덕관념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법적인 문제가 두 분의 관계를 보다 어렵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명의 신탁 제도에 대해서 우리 법이 취하고 있는 현재의 태도는 원래의 소유자에게 헌법상 재산권 보장이라는 큰 보호를 주면서도 명의 신탁이 가지고 있는 탈세나 투기나 부정적인 목적을 형벌이나 행정 제재를 통해서 그 부작용을 제재하는 그런 이원적인 규율 체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루어졌었던 명의 신탁 문제도 이러한 우리 헌법과 법률이 취하고 있는 대원칙과 규범의 취지에 맞추어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것은 이 사건 건물이 원래 누구의 소유였느냐 하는 점인데요. 건물을 신축하기에 앞서 토지를 매입해서 등기로 넘어가게 된 경위, 그리고 상대방도 스스로 인정하듯이 이 건물을 짓는 데는 상당한 비용을 의뢰인이 제공을 하였고, 그 이후에 건물의 구체적인 사용에 있어서도 의뢰인에게 일정 부분 권리를 인정하면서 이 사건 건물이 활용되었던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 건물 자체가 등기가 비록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상대방이 진정한 단독 소유임을 확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 포함된 의뢰인의 권리가 일정한 부분 인정된다는 것이 본 변론 전체 과정을 통해서 재판부가 인정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의뢰인이 건물을 지을 때 지불한 공사비가 총액의 절반이 안 된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과 상대방은 건물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을 갖는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상대방은 건물의 명의자로서 그동안 세금을 비롯한 관련 비용을 성실하게 지불하고 건물을 책임지고 관리해왔기 때문에 상대방이 반서로 청구하고 있는 비용은 인정된다. 다만 토지세 13만 2,245원은 다른 재산과 함께 지불한 금액까지 청구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그 판결 이유에 따라서 본건 그 자매간 건물에 대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 본소 그리고 반소 월세 및 그 조세 공과금에 관한 금액 금원 청구 부분에 관한 판결을 다음과 같이 선고하겠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의뢰인으로부터는 금 89,385원을 지급받는 것과 상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 부당 이득을 원인으로 하는 의뢰인 명의의 2분의 1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상대방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에 대해서 2분의 1 소유권 지분 이전 등기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금 89,385원을 지급하라. 본 판결은 동시 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이 선이행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같이 등기 이전 서류와 금액을 준비하셔서 같은 날짜에 이행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반소 청구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오늘 치열하게 분쟁을 했던 의뢰인과 상대방도 아마 어렸을 적에는 소꿉장난하면서 인형을 함께 나누어 쓰던 아주 의좋은 작은 아씨들이었을 겁니다. 자매들에게는 특유한 분위기가 있죠. 겉으로는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 같지만 안으로는 그 어떤 친구, 때로는 부모와도 나누기 어려운 그런 속 깊은 얘기들을 서로 우애 깊게 나누면서 결국 나이가 들어서는 평생 동반자가 되는 것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이 지금 비록 재산 관계로 인해서 그것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일 수도 있고 또 후손들을 생각한 또 책임 있는 가장으로서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의 또 결과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애와 화해를 되찾는 그 관계의 회복을 저희가 기원합니다. 2004 TV생활법정 제80회 자매간 건물에 대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사건 본소, 반소, 월세 및 공과금 청구 사건에 관한 변론 및 판결 선고를 모두 종결합니다. 원을 냈는데 어떻게 해서 나한테 700을 떨어지게 있냐고. 안집에서 지가 내일 살고 있는데 지금. 나는 못 봐요. 애리쓸 때부터 나는 저한테 항상 지고 욕만 얻어먹어도 더 싸우지. 그런데 지금도 어깨소리만 자꾸 이상한 게 또 싸울 생각에 팔골만 싶어요. 근데 어째 그렇게 나와버려서 그게 섭섭해요. 이번 사건은 자매분들 사이에 분쟁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 다소 더욱 더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요.
저희가 그 측면을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상 그 양 당사자 간에 돈을 내서 집을 같이 지으시면서 영수증이나 관련 증빙 서류들을 전혀 챙겨두시지 않은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제 와서 나중에 저희가 사후적으로 법적으로 정산을 하려다 보니까 증거 자료들이 많이 부족한, 그래서 더욱더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매번 사건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일단 가족분들 간의 분쟁이 일어나시면 다른 제3자와의 경우보다 훨씬 더 감정의 그 골도 깊어지시고 화해도 훨씬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족분들 간에는 가능하면 이런 사건이 좀 있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